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관찰하는 시간, 미래관찰자의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곧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죠. 그런데 지금 그 취향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나요? 올더스 헉슬리라는 그 작가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1932년에 쓰인 책이거든요. 뛰어난 상상력이랑 재미있는 설정 때문에 가져오긴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설 속에서는 어떤 그 국가라는 큰 이제 통제하는 기관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것을 좋아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하거든요. 태어나고 나서도 어떤 감정 통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완전히 이제 컨트롤된 사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이제 상상이었다면, 최근에 보면 우리가 AI가 제시해주는 어떤 추천들을 선택을 하면서 결국엔 어떤 그 하나가 이제 만들어가는 걸 이제 따라가는 그림 자체가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소설 속 세계랑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랑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르다면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런 이제 누군가를 따라가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선택하는 거가 너무 귀찮아, 좀 편리한 거 없을까? 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잘못된 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을 따르면 엄청난 도파민이 이제 따라오니까 그런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 점이 아주 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건 유튜브나 넷플릭스 때부터 10년 넘게 정도 써온 기술인데, 지금의 AI 추천은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극단으로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010년대 초반에 뭐 많이 썼었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요 기술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AI가 추천을 하고 도와주는 요걸 이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란 건 약간 이런 거예요. DVD 방에 어떤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손님이 들어와서 사장님 요새 재밌는 영화 없어요? 그럼 사장님이 어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저 A랑 B 영화 봤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러세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C 영화 보면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추천을 해줄 거예요. 요게 말하자면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지금의 AI에 해당되는 그 DVD 방 그 사장님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성별도 보고 나이도 보고 옷차림도 보고 그리고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도 볼 거고, 좋아하는 영화 고르느라고 어디에 좀 시선을 멈추고 좀 오래 읽어보나 꺼내보나 이런 것도 보고, 단어 사용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당신은 이거 재밌어 할 거예요 라고 콕 찍어주는 게 이제 최근의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내 취향을 파악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많은데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회사는 이제 데이드림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쇼핑몰들, 뭐 회사에서는 10,000개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놓고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브라우징을 하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상품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자연어로, 뭐 예를 들어서 날이 너무 따뜻해졌는데 나 같은 40대 후반 아저씨가 입으면 좋을 만한 티셔츠 하나만 추천해줘,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수많은 이제 쇼핑몰들에서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거 예쁘다, 이거 별로다 이런 걸 하면 점점 더 이제 저한테 맞는 이제 추천을 해주는 아주 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었던 사례는 잘 아실 텐데 Perplexity by with Pro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보다도 약간 더 똑똑해진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유튜브 스튜디오를 하나 차려보고 싶은데 뭐 사면 돼? 라고 하면 가장 그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알아서 찾아서 구매까지 해주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이제 앞서 나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벤처스 패밀리사 중에도 이 흐름에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와들이라는 회사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해주는 역할이 쇼핑을 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 가서 보면 사실은 그냥 혼자서 굉장히 쓸쓸하게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화창 형태로 내가 무슨 그 상품들을 계속 봤었는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있었는지, 예전엔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저를 보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를 이제 B2B로 쇼핑몰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이나 취향을 위임하는 게 꼭 나쁜 걸까요? 단일 선택 자체로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뼛속 깊이 이제 공돌이인 사람인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옷을 사더라도 그냥 처음 간 집에서 직원분이 이거 추천해 주시면 그냥 사이즈만 맞으면 입어보고서 뭐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제 편리한지는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건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단건의 선택이 그렇게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추천이 없어졌을 때는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건 결국에 이제 나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축적되는 상황이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나 개인이 AI한테 선택을 맡기기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바뀔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천이라는 걸 얼마나 이제 더 잘할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 단계 정도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눈치고, 두 번째는 기억력이고, 세 번째는 신뢰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다시 이제 DVD 방으로 가보자면, 눈치라는 거는 이제 처음 온 손님이 어떤 형상인지 어떤 그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정말 좋아할 걸 그냥 한 방에 바로 추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그 오랜 업의 경력을 가진 DVD 사장님의 능력일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억력인데, 이제 몇 번씩 계속 방문한 이제 DVD 방인데 언제나 처음 온 사람처럼 대하고, 그 전에 뭐 봤는지 모르고, 그 전에 추천해 준 거 재미없다고 하는데도 다시 추천해 주고, 이런 이제 기억력이 없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오히려 이제 다시는 방문하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신뢰도인데, 신뢰도의 스레시홀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번, 4번 정도 추천해 준 걸 선택해 가지고 썼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네가 추천해 주면 난 그냥 그거 알아서 쓸 거야 로 신뢰도의 이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텐데, 요 세 가지를 이제 단계별로 굉장히 이제 잘해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그거에서 경쟁력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을 이제 더 잘할 텐데, AI들이 취향을 너무 잘 알고 리드해 가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오면 대응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AI한테 야, 다음에 잘 될 취향은 뭐야? 를 미리 이제 예측하게 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회사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또 좋은 사례도 있는데, 테이스트와이즈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상의 수많은 포스트, 그다음에 뭐 레시피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확보해서 분석하고, 고객으로 생각하자면 큰 이제 식품 회사들이 많은데, 케찹을 만드는 하인즈나 아니면 뭐 네슬레나 아니면 펩시, 이런 회사들한테 야, 다음에 이런 제품 만들면 좋아, 이런 걸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품 마케팅할 때는 이런 소재로 하면 좋아 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AI가 이건 잘 팔릴 거예요 하고 콕 집어주고 그게 실제로도 유효하다면 결국에는 시장에 좀 비슷비슷한 제품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그 AI를 약간 과소평가한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룹으로 아주 큰 숫자의 이제 고객들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정말 그 개별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의 맞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AI가 그 취향을 리드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제품에서는 내가 AI한테 그냥 낚여서 계속 살고 있구나를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쓰게 하고 모두들 AI를 통해서 선택한 제품들을 쓰고 있어도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마 회기라라는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된 미래 시점에서 이제 어느 날 아침을 상상해보면 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약간 디바이스의 변화부터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스마트폰한테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꺼내서 열고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마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AR 글래스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컨택트 렌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겪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판단을 위한 정보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잔소리꾼이 내 옆에 24시간 달려있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안 하고 일어나면 그 하루 종일 허리 아플 텐데요. 뭐 일 수도 있고 그 정수기 앞으로 가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면 그거 지금 먹으면 위에 굉장히 부담돼요. 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옷장을 열면 오늘 스케줄 뭐 있으니까 요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굉장한 잔소리꾼이 계속해서 이제 달려있는 그런 그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은 그 어떤 역량 측면에서 그런 변화가 빨리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들기 다니기 전 저만 해도 이제 수십 개의 그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 전화번호랑 와이프 전화번호 말고는 기억하는 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10년의 남짓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태화를 하게 됐었는데요. 아마 이런 그 하루 종일 그 붙어 다니는 잔소리꾼에 내가 선택하는 걸 계속 위임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얘가 전원이 끊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없어지게 되면 머릿속이 아마 하얘질 거예요. 그래서 동종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들도 내가 AI한테 어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한테 어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약간은 이제 모래시계 같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당히 이제 브랜드에 좋은 이미지도 있고 적당한 이제 가성비도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매스를 차지하는 이런 회사들이 어쩌면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양극화돼서 AI의 그 리드하는 어떤 취향,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이제 매스로 제품을 생산하고 빨리 노출될 수 있게 하는 어떤 한 극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의 한 극단에서는 아예 이제 그런 AI를 따라가는 거 말고 정말 개개인 한 명이 아주 좋아할 만한 완전히 테일러된 그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 그렇게 좀 이제 방향성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이제 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느 곳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매스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AI와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돼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파하는 측면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와 아주 그 밀착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미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주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서 카카오벤처스가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까 이제 아침의 일상을 생각해 볼 때 나왔었던 디바이스의 변화, 지금 스마트폰에서 AR 글래스로 변한다든지 이런 큰 디바이스의 변화가 있을 때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밀착돼서 그들과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그 추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회사들에도 꾸준히 이제 찾아보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AI가 이게 팔릴 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주는 시대에 과연 인간 창업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우리가 찾아왔었던 창업가의 모습과 아주 뭐 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너무 좀 모순이 있는데 이건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창업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는 AI가 추천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결정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퇴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창업가 분들을 찾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알고리즘과의 작은 싸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이런 그 영상들을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일부러 엉뚱한 그 검색 키워드를 쳐보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영상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끝까지 보기도 하고 이런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 점점 더 이제 커지고 강화되고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창업가분들도 그런 노력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에게 끝까지 넘겨주고 싶지 않은 선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희락이라고 하지 않고 희노애락을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희와 락이 훨씬 더 이제 값지게 빛나려면 결국에 슬픈 순간도 있고 화나는 순간도 있어야지 그게 빛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이제 AI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은 나의 선택으로 슬플 수 있는 권리, 나의 선택으로 화낼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이제 끝까지 넘겨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이제 처음에 가져온 그 멋진 신세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존이라는 원래 본연의 인간의 삶에서 살다가 이제 통제된 사회로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그 사회를 통제하는 어떤 그 관리자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진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선함을 원하고 죄악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관리자가 한 얘기는 사실 당신은 불행할 권리를 요구하는 거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불행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슬픔과 그 다음에 화나는 걸 내 선택으로 하겠다는 걸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맥락과 이제 너무 잘 맞닿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질문 하나만 남겨주시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으려는 성장 과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AI한테 의존하기도 하고 또 지인한테 이제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나의 취향은 그냥 나일 뿐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잠자리 들었을 때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살면서 내가 진짜 선택한 거 뭐였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잠에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100년 전의 소설인 멋진 신세계에서 출발해서 우리 취향이 설계되는 세계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AI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 흐름을 잠깐 멈춰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관찰하고 싶은 미래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